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학교, 학원, 영어 강의 전혀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 발전하는 거에 저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그런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혀 도움도 안 되며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학교, 학원의 영어 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자, 보통의 초등학생이라면 한 5학년 정도, 제가 딸아이들한테 실제 시험에 봤던 부분입니다. 수능 영어가 대략 40점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듣기 정도에서 대략 5개, 7개 틀리면 많이 틀린 거거든요. 자, 이 정도 틀리게 되고 여기서 얻은 점수가 독해에서 대략적으로 찍어서 맞히면 단어는 물론 해석도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40점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듣기 5개에서 7개 틀렸을 때 우리는 40점대와 50점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고3 학생들이 보는 실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바로 40점이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50점이고 여기가 35점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입니다. 4등급이면 10명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명이 50점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50점 이하, 40점이죠. 이 정도 40점 이하가 10명 중에 6명인 겁니다. 이게 고3 학생들입니다. 고1이 아니라. 자, 제가 봤던 이 고3, 그러면 선생님, 초등학생이 봤던 게 고3 모의고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35점 이상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3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가? 그 이후에 전혀 발전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듣기에서 점수가 그나마 나와서 40점대가 나온 겁니다. 듣기가 다 독해로 바뀌었다면 더 떨어졌겠죠. 제가 40점대를 50점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학교 분명 영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과연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원 평균 10명 중에 7, 8명은 학원을 다녀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2012년 3월 모의사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럼 2011년으로 넘어가보죠. 2011년 4월 고3 보시면 4등급,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4명, 상위권 4명은 보시면 58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이 보시면 알겠지만 40점, 중간에 대략 40에서 50점이 있겠죠? 여기까지니까 중간에 잘립니다. 어딘지 모르겠으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명 중에 6명 또는 10명 중에 5명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겁니다. 전혀 발전된 게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너무 2011년 12년 옛날 문제 아니냐? 자, 그러면 최신으로 넘어가죠. 자, 요건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이 거의 2016년으로 끝나는데요. 바로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죠. 90점, 80점 이런 형식으로 점수로 나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2016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2015년 거를 보시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뛰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55점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이 71점을 띱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에는 고무적일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이 58점이었는데 자, 위에도 대략 점수가 4등급이 50점 띄었습니다. 비슷하죠? 이 점수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5년에는
점수가 팍 뜁니다. 4등급만. 5등급도 조금 뛰죠. 그러나 큰 변화는 없어요. 4점이 조금 올라간 것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6등급 요 중간 어디겠죠? 40에서 50점대가 된 학생이 10명에서 5명 또는 10명에서 4명은 여전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어를 포기한 거죠. 근데 왜 올랐을까도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가 34점에서 37점으로 3점이 올라갑니다. 배점이 상향된 거죠. 그리고 듣기 문제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해 문항이 5문항씩이나 감소됐습니다. 총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듣기는 줄이지 않고요. 독해만 마이너스 5개를 뺐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위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독해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40점, 50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듣기 37점에서 찍어도 대충 알아들어도 적어도 20점에서 30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플러스 10점만 찍어내면 나오기 때문에 수능의 독해가 모두 다 영어가 아니라 뒤에 한글도 있기 때문에 막 읽다보면 대충 맞히는 문제도 생깁니다. 찍어서 맞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40점, 50점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에서 5에서 4명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의 영어의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40점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거의 안 되는 상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고3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거. 그것도 10명 중에 적어도 5명은 바로 50%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50%씩이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다. 50%씩이나 포기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나머지 잘하는 학생들 있지 않느냐? 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혼자서도 잘합니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학원에 어떤 학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 있죠. 수능에서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원 가든 간에 공부 잘합니다. 학생을 만드는 건 선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게 문제란 거죠. 선생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너희들 마음껏 영어 공부하라 그리고 질문만 받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바로 문법 교육입니다. 문제는 문법이죠. 그리고 단어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법이라고 있습니다. 문법과 단어 암기는 학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문법 문제풀이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네, 있습니다. 문제풀이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먹히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것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학교 학원 교육 다 총체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죠. 40점 이하 학생들이 몇 프로다 보이십니까? 4등급 이하가 바로 대략 6명에서 5명인데요. 네, 다 40점대입니다. 듣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듣기 만점은 어려울지 모르나 그렇다고 다 틀리기도 어려워요. 50점 맞기도 어렵지 않아요. 듣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 하면 5개 이상 안 틀립니다. 7개 틀리면 진짜 많이 틀린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점수 20점에서 대략 32점 사이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0점, 15점을 독해서 얻은 거예요. 다 찍었다는 얘기죠. 그 찍는 학생이 학교의 전체 10명 중에 5명인 겁니다. 평균. 자,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학원, 학교, 영어 선생님과 강사들, 아직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들 친구의 학교에 5명은 이미 영어 포기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단어들이 쭉 열거돼 있죠. 여기서 주어, 동사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여러분이 단어의 뜻 몇 가지 연결하고 그것만으로도 60점 나옵니다. 40점은 심각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 문장 해보면서, 제가 빈칸처럼 보이십니까? 빈칸을 맞추는 건데요. 여기 뒷부분 있죠. 뒷부분 전혀 해석하지 않고 요것만 슬쩍 보고 여기 그냥 해석해서 답을 맞춰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이 파악이 되면 답 맞추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문장의 근거를 바로 앞에서 찾아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거가 되는 문장 자체를 찾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읽으시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제가 그냥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번 강의,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냥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알 수 있게 우리 뇌는 발달되어 있고 진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근거 찾지 않더라도 알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어떤 여학생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정도 그냥 알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눈빛, 여러 표정, 기타 등등 주변 상황 다 알아서 분석하듯이 글도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되면 알아요. 그냥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문법이 아니라 문제 풀이법도 아니고 그냥 해석이 안 된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가볼게요. Leonardo famous, 한번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뭐 Leonardo famous painting,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는데 그럼 내가 왜 틀렸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오답률 71%입니다. 이 문제가. Leonardo famous painting Mona Lisa in the Louvre Museum in Paris demand respect. We are expected to be in awe of the original master, appreciate the art, the value,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Put a reproduction above your TV and image at a glance may appear remarkably similar to that of the original, except that your wallpaper and your living room now surrounded. The great work art is deprived of its represent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other great works of art it once shared its room with. The expectations for us to look carefully with admiration and appreciation are removed. The context in which you see image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how we respond to the image. When we present image for discussion, we must remember that we have removed it from its original context. The original context 끝.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빈칸의 문장을 정확히 읽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대략적인 흐름의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레오나르도의 그러한 유명한 페인팅 모나리자 모르는 사람 없겠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파리에 있는 거 리스펙트를 요구한대요. 자, 뭔가 존중을 요한다는 건데, 자, 우리는 다들 그렇게 예상이 되죠. 경애, 오리지널 마스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경외하고, 그리고 appreciate art, 그 예술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가치를 알아보고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을 또 알아볼 거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프로덕션, 복제품을 TV 위에 놓아봐요. 그러면 에러글랜스 한번 슬쩍 이미지를 보면 뭐와 유사하냐면 remarkable, 두드러지게 유사하게 보일 거예요. 오리지널의 이미지와 똑같이 보일 겁니다. except for, 뭘 제외하고요? 당신의 벽지와 당신의 거실이 그걸 에워싸고 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차이는.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은 뭘 빼앗긴 겁니까? 그것의 representation. 자, representation을 represent 한다는 거.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보여주는 걸 빼앗긴 거예요. 그 작품이 보여주는, 그 작품의 상징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있겠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이 많이 갖고 있는 보여주는 뭔가 있겠죠. 그것을 빼앗긴 거고, 그것의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도 없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그 방에서 함께 공유했던 다른 작품과의 관계도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expectation, 기대. 우리가 carefully하게, 신중하게 admiration, 감탄하며 진가를 알아보며 carefully하게 보는 거라는 기대는 이젠 제거된 겁니다. 자,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봐요. 그것이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차이를 만들죠.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이미지에 반응할까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프레젠트 이미지를 프레젠트 보여줬을 때 토론하고자 이미지를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본래 오리지널 컨텍스트, 본래 맥락에서 그걸 제거했다는 거, 맥락을 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리지널 컨텍스트, 오리지널 맥락이란 건 뭘까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알 수 있다 봅니다. 가능한 subtitle, substitute study, 이게 대체물이죠. 대체물. 자, 연구의 대체물입니까? 그런 말 없었어요. 마스피스, 걸작들 뭐 나쁘지 않아요. 가짜 이미지? 글쎄요, 가짜 이미지? 거짓 이미지요? 그건 가짜다. 뭐 그래요. 뭐 가능성이 있다 봅시다. 오리지널, 실수의 원인, 본래 오리지널 실수의 원인, 착각의 원인 아니죠. 그쵸? 본래 실수의 원인은 뭔가, 이거 아니죠. 유사한 이미지의 유사한 표현, 이미지 유사한 표상 아니죠. 정확히 나온 거 뭡니까? 문맥이에요. 중요한 프레임.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뭐다? 프레임인 거예요. 프레임.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거 아시죠? 중요한 프레임인 겁니다. 레퍼런스. 참조할 만한 프레임인 거죠. 그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대충 아무리 봐도 대체물은 나오지 않았죠? 거짓 이미지란 말 아닌 거 아시겠죠? 오리지널 맥락은 무엇인가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실수의 원인이 뭐지? 아니죠. 이미지들의 유사점들입니까? 유사점들? 아니죠. 바로 프레임인 거죠. 중요한 프레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지널 컨텍스트. 바로 이 오리지널 그런 컨텍스트, 맥락이란 건 그러므로 프레임인 것이다. 바로 리코드, 기록해야 되는. 당신의 백그라운드, 배경 작업을 하거나 또는 당신의 어떤 백그라운드 연구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맥락인 거죠.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그게 프레임. 참고해야 할 프레임인 겁니다. 예술 작품을 걸 때 길거리에 걸면 안 되겠죠. 어떤 근사한 곳에, 그럴싸한 곳에, 다른 훌륭한 작품들과 함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아닌 걸 지우면 답이 보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아마 이 자료를 제가 얻은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 떠도는 자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EBS 아니면 메가스터디 걸 거예요. 미리 출처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출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EBS 아니면 메가스터디 둘 중에 하나인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40점과 50점대는 어떤 의미인가?
듣기가 적어도 20점에서 30점은 맞는다. 초등학생도. 그렇다면 나머지 10점에서 15점은 다 찍었다는 얘기다.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3의 열의 5은 영어를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된다. 학생들을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들이 공부할 수 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